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 시민 모임 참교육으로 여는 세상에서 지난 1월 대전 형무소와 대전 산내 곤룡골 평화기행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산내 곤룡골은 한국전쟁 시기 수천 명이 학살돼 안매장된 장소입니다. 1편에서 보셨듯 임재근 박사의 강연을 듣고 대전 형무소로 이동했는데요. 대전 형무소는 곤룡골 학살 피해자들 대다수가 수감돼 있던 곳입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엔 4.3 여순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군부 독재 시기엔 민주투사들이 수감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4.3 여순 항쟁으로 투옥된 사람 대다수는 곤룡골로 끌려가 학살됐습니다. 대전 중구 중천동에 있었던 대전 형무소는 현재는 철거돼 망루와 우물 그리고 곳곳에 벽돌 등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대전 형무소 망루를 살펴봤는데요. 대전 형무소는 1917년 건립에 착수했고 1919년 완공됐다고 합니다. 3.1 운동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항일운동에 참여한 사상범들이 다수 수감됐다고 하는데요. 3.1 운동이 발발하자 전국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퍼져서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제는 이 독립운동가들 잡아서 가둘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미 있던 그 감옥들이 다 포화 상태니까요. 부족한 감옥시설을 어디에 늘릴까? 바로 대전을 선택하게 됩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들도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고 이들은 일반 수감자들과 격리돼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범들만 수감하는 감옥에 벽을 만들어서 일반 수들하고 접촉을 방지하는 거죠. 왜? 일반 수들이 정치범들, 사상범들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너무 우리 민족이 지금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함께 독립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예, 감옥 내에서도 또 다른 감옥을 만들어서 일반 수들하고 차별시켰습니다. 이곳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는 수천 명이 넘지만 널리 알려진 사람은 3명뿐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몽양 영운영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안창원 선생 같은 분들이 대전으로 이감하고요.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심산 김창숙 선생도 이 사람들 명단을 다 한번 모아보자 해서 찾아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분단이 낳은 하나의 반쪽짜리 역사가 되어버린 거죠. 독립운동가는 똑같은 독립운동가인데 그 당시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역사가 되어버렸던 거죠. 대전 형무소 담벼락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표시한 흔적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와 비교했을 때 대전 형무소의 벽돌들은 땅에 묻혀있고 보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과거 담벼락의 흔적들이 이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었던 거죠. 이 흔적이 참 소중하다. 이것을 드러내서 전시를 하는 방법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대전시에서는 보존하기 위해서 그대로 흙으로 덮겠다 했는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했었죠. 망루에서 이곳에 보이는 주차장까지가 정치범들이 격리돼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망루에서 이 구간이 바로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던 독방, 그 다음에 구치감시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사상범들이,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제주 4.3과 그 다음에 여순사건 관련자들이,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는 민주화 인사들, 그 다음에 장기소 선생님들이 수감되어 있던 주된 시설들이 이곳들이었던 거죠. 대전 형무소 관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이 설립한 단체로 반공을 기초로 하는 단체입니다. 반공주의의 희생자들이 투옥돼 있던 곳임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화나고 안타까웠습니다. 자유회관은 자유총연맹 대전 지부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자유총연맹 대전 지부가 이곳을 점유하고 있는가? 자유총연맹의 전신은 반공연맹입니다. 195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만의 장개석의 이 반공 정신을 함께 하고자 아시아 반공연맹을 만들고 그러면서 대전 전국적으로 만들었던 게 반공연맹인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은 누가 학살의 책임자다? 누가 탑레벨이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만드는 정치 조직이 이곳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으면서 마치 이곳이 자유를 수호하는 공간으로만 비춰지는 거죠. 대전 감옥은 세 시기를 거치면서 세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항일과 독립운동의 가치, 해방 이후 한국전쟁에 거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가치, 이 세 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간 자유총연맹이 여기서 한 건 뭐냐면
방공 위치만 가지고 이곳을 방공 사적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대전 형무소를 둘러본 뒤에는 산내 곤령골로 이동해 유가족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만난 전미경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님은 아버지가 곤령골에서 희생되고 빨갱이의 딸로 살아온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손들은 연자제라는 그 올가미 속에 일평생을 그늘에서 울며 살았어요. 24개월 만에 아버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연세가 24살이었어요. 제 위에 오빠가 있었거든요. 4살 먹어서 우익단체한테 독살당했어요. 그 시절에 자익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20개시였어요. 오빠가 죽고 제가 태어났다 소리를 듣고 내려오셨다가 체포되셨어요. 아버님이. 아기 낳고 이틀 만에 쫓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막 그 고문당할 것 같으니까 아버님을 그 나무 의자에다 이렇게 해서 묶어서 앉혀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서셨대요. 아버님 그 고문을 못하게 해라. 아기 난 산모가 그렇게 이틀을 섰으니까 얼마나 죽을상했겠어요. 경찰이 보리차를 끓여다 어머니를 드린 거예요. 마시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보리차를 갖다 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버리면서 나는 이 사람 석방을 시키면 같이 나가서 살 거고 이 사람 석방 안 시키면 난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아버님이 석방되시고 그때는 왜 아버님을 석방을 시켰느냐면 전쟁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아버지는 석방된 후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삼촌은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삼촌을 도와 탈출시켰고 그 이후에 다시 도피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무릎에다 이렇게 안고서 재우는데 어머니가 빨리 올라가라고 잡히면 어떻게 그러냐 빨리 올라가라고 12시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 그닥들어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러고서는 저거 영이별이에요. 아버지가 잠깐 딸을 보러 집에 온 사이에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식은 곤령골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뒤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희생된지 듣게 됐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며 알게 된 아버지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순사재판을 했어요. 끌려오실 때는 동생 숨겨줬다는 혐의로 끌려오셨는데 이장을 살해했다고 살인 누명을 씌워서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누명을 벗겨야지. 그래서 재심을 한 거예요, 제가. 전미경 회장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인을 찾았고 이장의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자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여? 그러면서 1950년 7월 10일 날 아버지가 살해했다고 판결문에 나왔는데요. 그걸 보시더니 우리 아버지는 그 뒤로 석 달을 더 살았어. 그래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버님은. 한반도의 분단과 남측에서의 지독한 반공주의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반영돼 있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평화의 역사에 한 걸음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그 비참한 유구를 본 뒤로 제 눈에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제가 벗어나게 될지 이걸로 인해서 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그게 걱정이에요. 단 한 조각의 유골이라도 우리 아버님이라고 모셔보는 게 소원이고 빨리 이 사업을 완공해가지고 편안히 영면할 수 있는 걸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이 공원 사업이 앞으로 몇 년이 가면은 유족들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정부에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빨리 이 공원도 빨리 여야를 막론하고 형편성을 잃지 말고 협조해서 이걸 마무리해 줬으면 해요. 간담회를 가진 뒤 학살의 현장이자 수천 명의 뼈가 묻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묻혀 있을 곤령골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사판과 다름없는 황량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안타까웠습니다. 이 비석을 세우게 된 이유는 그 결정적인 증거, 1999년 말에 에드워드 중령이 작성했던 두 장의 보고서 12장의 사진이 나오면서 뭔가 구체적인 이제 진실 규명에 이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나온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비석을 보면 20년 됐기 때문에 좀 낡았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흠집이 나 있어요. 그죠? 사실 이것을 보수를 해서 이 정도의 흠집으로 기억되죠. 이 보수하기 전에는 더 처참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에 집값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와서 돌멩이 던지고 돌멩이로 찍고 해서 이 비석이 이렇게 손상됐던 거죠. 이걸 보는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은 또다시 마음이 아파오는 거고,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글씨도 칠하고 해서 이렇게 좀 변한 건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이 흔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비석을 세울 때만 해도 지금 이 공터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었냐면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고랑 사이로 사람 뼈조각들이 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이곳이 학살처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 사람의 뼈조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수습했던 뼈조각을 좀 뒤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모아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발굴된 유해들과 함께 이 목조 건물에 임시로 유해들을 안치해놨다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발굴했던 유해들을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거쳐서 지금 세종에 있는 추모의 집이라는 곳으로 임시 안치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는 그 유해들을 다시 이곳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2,000구가 넘는 유해들 중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던 신원 확인은 단 한 곳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가족들의 갈망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는 심하죠. 7,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이렇게 얽히설켜 있는 이 뼈조각 중에 도대체 누구 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이 공터 대부분을 땅을 이제 다 파헤쳐 봤어요. 왜냐면 유해 발굴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내지 못하면 그 유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100m에 달하는 긴 구덩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랑의 뼈조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구덩이를 팠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하면서 유해를 이제 찾아낸 곳인데, 나머지 곳, 예를 들면은 이 도로 건너편 쪽에 한 200야드에 달하는 그 긴 줄기의 구덩이가 있을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유해 안치 시설로 임시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산내 골령골을 상징화하는 거의 이제 유일한 이제 상징물이 되어버렸어요. 역사는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계승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에는 이런 참혹한 학살에 대해 서술하지 않거나 매우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글 뒤에는 수백만에 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이 담겨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 전쟁의 숨겨진 역사를 어떻게 재조명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